피에로와 이스라엘은 자기의 입장에서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았다. 비극은 깊어만 갔다. 오랜 분쟁 끝에 1993년 피에로와 이스라엘 두 당사자 간에 땅과 평화를 겨원한다는 원칙이 합의됐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둔다는 데 합의했다. 1994년 9월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과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워싱턴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에 합의하는 협정을 맺었다. 1994년 아라파트, 라빈,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 세 사람은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러나 1994년 합의의 이행 여부를 두고 또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분쟁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For 2000 to Kim Dae-jung. In the course of South Korea's decades of authoritarian rule, despite repeated threats on his life and long periods in exile, Kim Dae-jung gradually emerged as his country's leading spokesman for democracy.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이 발표된 직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김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싸웠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펼친 적극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보도하고 또 그의 험난한 정치 역정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김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1971년 그가 40대의 나이에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선거 이듬해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선포했다. 국회가 해산됐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가 도입됐다. 계엄령과 긴급조치로 상징되는 유신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김대중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10월 유신을 맞았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그가 실종된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처치한 모습으로 서울 자택의 모습을 나타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납치국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전 세계에 김대중을 한국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 각인시켰다. 1970년대 한국. 어떤 시인은 이 시기를 겨울공화국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자유와 인권은 유린됐다. 김대중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행동했다. 1977년 명동성당 구국선언 사건으로 수감됐고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 1980년 서울의 봄. 그는 연금에서 해제되고 복권됐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너무나 짧았다. 신군부의 쿠데타, 한국 민주주의 회복은 또다시 좌절됐다. 김대중은 신군부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찾아온 죽음의 위기. 김대중은 증오와 보복 대신 화해를 말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 청화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 세력과 관용으로 토론해 나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신 피고인들에게 부탁드린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치 보복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사형 선고 직후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세계인들은 그를 한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Crowded into the narrow halls of Washington's National Airport to welcome Korean dissident Kim Dae-jung to Washington. Ill when he arrived. 1982년 국제 여론과 압력에 굴복한 신군부는 김대중의 미국행을 허가한다. 실질적인 망명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망명 기간 동안에도 김대중은 한국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인권문제 연구소를 세워 한국의 인권 현실을 세계에 알렸다. 1985년 그는 귀국을 결심했다. 신군부는 그가 귀국하면 다시 투옥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는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국내에 돌아가서 우리 국민과 같이 직접 옆에서 고난을 같이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85년 2월 김대중의 귀국. 1년 전 필리핀의 아키노 상원 의원이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피살된 전례가 있어 그의 생명을 걱정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동행했다. 국내 보도가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이뤄진 김대중의 귀국. 민주화 요구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김대중은 공항에서 곧바로 기관원들에 의해 자택으로 옮겨져 연금됐다. 그의 존재는 민주화 세력에게 큰 힘이 됐다. 귀국 후 김대중은 민주화운동 추진협의회를 통해 군사독재 종식과 직선제 개헌 투쟁을 폈다. 그리고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대전환기를 맞게 됐다. 김대중은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또 한 단계 진전으로 평가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우선 남북 기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 대통령이 밝힌 구상은 현실이 됐다. Through his sunshine policy, Kim Dae-jung has attempted to overcome more than 50 years of war and hostil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is visit to North Korea gave impetus to a process which has reduced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김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이미 1971년 40대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일관되게 제시해온 평화 교류, 국가 연합을 통한 단계적 통일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다.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일관해서 추진해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해왔습니다. 이방인 중국과 러시아 그의 구상은 전격적인 베를린 선언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 지난 몇 달 사이 우리는 50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가족 상봉, 남북 교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목격했다. 마지막 냉전지대였던 한반도. 21세기를 맞은 인류에게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이 변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Jeg tror at dette vil virke positivt på den prosess som har skutt fart, særlig det siste